이번 시간에는 고압 배전 및 개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변압기 2차 측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저압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변압기 1차 측은 전기의 고압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압은 저압으로 전기를 보내주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지만 고압만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장치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주는 고압 배전반, 그 전기를 필요할 때 차단시켜주고 보호를 할 수 있는 고압 차단기 관련 제품으로 보호개전기라는 것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압 배전 계통에 있는 고압 배전반입니다. 1차 배전할 수 있는 배전반, 2차 배전용 배전반 이런 것들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디스트리뷰션 스위치 기호로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배전반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면 실제 고압 배전반 내에 차단 매체를 공기를 사용했느냐, 가스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에어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 AIS,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 기어, GIS 이런 배전반들이 다양하게 고압 배전반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압 배전반 역시 IC 표준에서 고압 배전반은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져라 라고 IC 6227-200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압은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파티션, 격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주황색의 LV 컴파트먼트, 또 노란색의 서킷 브레이커 컴파트먼트, 초록색의 부스바 컴파트먼트, 또 하늘색으로 표시된 케이블 컴파트먼트, 각 컴파트먼트를 구분시켜주는 격벽이 메탈로 되어 있는 파티션 메탈, 절연 물질로 되어 있는 파티션 인슐레이션, 이런 고압 배전반으로 두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압 배전반은 정전이 되면 전원이 끊어지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공급의 연속성, 서비스 컨티뉴티를 얼만큼 가져갈 것인가, 또 반대로 loss of service continuity, 전원이 끊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특히나 유지보수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등급을 LSC1, LSC2A, LSC2B로 나눠서 IC 표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에서 단락사고라던가 아크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가 얼만큼 크게 파생될 것인가, 내부 아크에 대한 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인터널 아크 위드스탠드에 대한 기준을 역시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유지보수할 때 판넬 앞에서 문짝을 엮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느냐, 옆면에서 유지보수 접속이 가능하냐, 뒷면에서 뒷면 문짝을 열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면, 옆면, 후면 어느 부위가 가능한 것인가, 전체가 다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전 IC 표준에서 사용하던 메탈 클레드라는 배전반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IC 스탠다드 표준에서는 메탈 클레드 타입 배전반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배전반 내부에 차단기, 또 고압 모터를 온오프, 기동 정지를 시켜주는 컨택터,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전기를 끊어주고 이어주고 모터를 가동하고 정지시키는 그 장치에 차단 매체로서 어떤 것을 썼느냐? 가스를 썼다면 가스 차단기, 진공, 배큐음을 썼다면 진공 차단기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모터를 가동시켜주는 가스를 사용한 가스 컨택터, 진공을 사용한 배큐음 컨택터. 고압 부분은 차단 매체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역사상 여러 가지 차단 매체들이 사용되어지고 시도가 되었습니다. 저압기기에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에어 서킷 브레이커, 기중 차단기란 것을 알아봤습니다. 공기 중에서 전기를 충분히 끊어주고 접점에서 발생하는 아크를 빨리 없애주는 퀸칭, 소호시켜주는 차단기를 이제 기중 차단기라고 합니다. 저압은 기중 차단기로 충분히 아크를 끊어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고압에서는 기중 차단기로 충분하지 않다. 고압을 사용하는 접점의 아크 부분을 끊어줄 수 있는 이 문제가 과거에는 기름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오일을 사용하는 서킷 브레이커, OCB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를 위해서 기름을 교체해야 되고 공해 문제가 발생하고 더 이상 OCB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차단 매체가 바로 가스, SF6 가스와 진공 두 가지 매체입니다. 그래서 각각 차단기나 컨택터들이 이 두 가지 차단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구성이 되어 왔는데 SF6 가스는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차단 매체이기도 합니다. 황, S와 불소, 플로르를 인위적으로 결합한 육불화황 가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1997년 교토에서 만들어진 교토 의정서에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지구 온실가스 6번째 온실가스로 규정이 됨으로써 SF6 가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요. 이제는 SF6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전압별로 대체 가스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진공 차단기 백큐 역시 훌륭한 차단 매체인데요. 진공 차단기의 사이즈를 적게 할 수가 있고 좋은 성능을 갖고 있지만 과전압을 발생시킨다던가 더 높은 전압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진공 이 차단 매체도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호계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압 차단기는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의 이상 전류, 과전류, 단락전류, 지락전류를 인지하고 스스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접점을 개방시키는, 트립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압 차단기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설비가 바로 보호계전기라는 것입니다. 보호계전기는 우리 인체의 두뇌와 같아서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교용 변류기 CT, 계교용 변압기 PT를 통해서 전류와 전압값을 수집한 다음에 과전류 상태인가 또는 전압이 정상적인 전압이 아닌가 이런 내용을 판단해서 이것을 바로 차단기에 지시령을 내려서 차단기가 트립이 되도록 차단기의 트립을 통해서 설비를 보호하고 개통을 보호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인체의 두뇌에 해당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배전반에서 이런 LV 컴파트먼트 부분에 보호계전기가 설치가 돼서 차단기, 센서와 함께 주요 고압 배전반의 주요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계전기는 아날로그 타입을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죠. 마치 우리 그 전력량계처럼 유도형 원판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날로그 타입의 보호계전기가 1세대라면 외형은 똑같은데 유도형 원판이 없어지고 내부에 회로가 들어간 전자식 보호계전기로 바뀌었던 2세대를 거쳐서 최근
통신 기능도 들어가 있고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까지 들어가 있는 디지털 타입으로 보호개전기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 보호개전기 역시 디지털 타입의 보호개전기가 등장하면서 요즘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빌딩 시대에 맞는 산업용 IoT, 산업용 사물 인터넷 장비로서의 역할도 같이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전력 감시 및 제어 시스템 부분입니다. 전력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디지털 미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미터를 보완하는 전력 품질 측정 장치가 있습니다. 전력 품질, 파워 퀄리티란 무엇인가? 주로 전압 변동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트랜지언트라고 얘기합니다. 과도 전압이죠. 전압이 정상적으로 22,900V 잘 공급이 되다가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전압 강화, 세그 또는 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역시 전력 품질의 중요 요소이겠고요. 순간적으로 강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상승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인버터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전력 계통에 영향을 미치고 전력 설비의 절연을 파괴하는 고조파. 플리커는 우리 형광등 등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플리커라고 합니다. 삼상전원에서 단상 부하의 전원을 하다 보면은 각 상별로 전류값이 불평형 상태가 이르기도 합니다. 그게 전압 불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전력 품질에 대한 내용을 잘 측정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바로 전력 품질 측정 장치, 전력 품질 솔루션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측정 장비를 통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전력 계통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지는 상황.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졌지만 현장의 예민한 부하는 가동을 정지하게 됩니다. 순간 전압 강하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UPS를 설치하는 건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세그 보상 장치라든가 세그에 대한 대책 솔루션들이 제시가 될 수가 있겠다. 역시 순간적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났을 때 전원이 끊겨서 설비 가동을 멈췄던 곳에 세그 보상 장치를 설치했다면 전압 강화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설비가 가동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함께 솔루션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력 품질 솔루션은 1년 365일 계절별로 쭉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했을 경우에 대책을 수립하고 전력 계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전력 품질 미터, 또 디지털 미터, 그리고 보호개전기를 함께 구성을 했을 때 상위에 구성된 전력 감시 시스템, 전력 시스템, 제어 시스템과 함께 종합적인 전력 계통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들은 제철, 선박, 화학, 석유화학, 전기, 전자 각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건물과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체계적으로 전기, 전원 계통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기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에서 분야별로 50%에서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 에너지를 절감하고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된다는 얘기죠. 전력 인프라에 대한 전력 감시 및 제어 시스템. 사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력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화면들, 장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황실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실에서 전력 감시 및 제어 시스템이 화면상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비상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생겨서 관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화면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전기 기초 및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분야의 제품 개요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의 신입사원이라든가 또 비전공자가 전기 분야에 입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정말 요점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교육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슈나이더 일렉트릭 아카데미 오프라인 교육을 신청하셔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이 교육은 전기 분야의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될 테고요. 이 교육 이후에 저압 분야, 고압 분야의 교육이 있고요. 또 각각의 상세 분야에 대한 상세 교육 과정들도 역시 다양하게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